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통일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스 인사이트의 강혜윤입니다. 오늘 통일 현장에서는 탈북 후 무려 9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서울에 도착해 지금은 당당히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성을 만나봅니다. 통일의 뿌리에서는 분단 이후 서울과 평양은 과연 각기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왔는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북한의 제1도시 평양에 대해 알아봅니다. 북한에서 중국과 몽골을 거쳐 9년 만에 밟은 서울 땅. 3번이나 생사를 걸고 탈북한 사연을 고백합니다. 사실 제가 11살의 유서라는 책을 쓴 것처럼 11살에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고작 11살 나이에 죽을 만큼 굶주린 끝에 유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항상 배고팠지만 특히 1997년은 대기근과 식량난으로 아사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온 건 13년 전입니다. 함경북도 은덕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언니와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이렇게나 멀 줄은 9년이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프랑스 신문 르피가로의 기자인 세바스티앙 씨가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책을 쓰자는 겁니다. La première fois que j'ai rencontré Kim Eun-ju, c'était il y a plus de 6 ans. Et donc elle m'a dit mais pourquoi moi? 특히 왜 내 이야기를 쓰려고 하세요라는 김은주 씨의 질문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여러 어려움을 겪고 탈북해 남한에 정착했지만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은주 씨가 탈북민으로서 과감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정말 저는 좋았습니다. 한 것처럼 이 책은 현재 7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책을 쓸 수 있게 용기를 줬던 건 바로 세바스찬 씨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쓰기로 결정했던 거는 누군가가 북한을 알리기 위해서 책을 쓰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으로 내가 선택이 되었다면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책이 출간된 프랑스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가 쓴 책을 읽고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는 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저 또한 독자들을 만나며 더 많이 깨닫고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평양 출신이에요. 해방 직후에 넘어왔는데 탈북민들이 이렇게 글도 쓰시고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게 좋은데 진짜 진실한 자기 이야기, 그걸 논픽션이나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세대들하고 많이 교류를 해야 됩니다. 본인의 삶에서 어떤 자유가 본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생활에서, 삶에서 사소한 것들을 얘기하면 주말에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즐기는 여유, 비행기 타고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다는 거. 북한에서는 정말 비행기 한 번 타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사람이 살아서 숨 쉬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을 되게 감명 깊게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은주 씨의 인생이 이렇게 그냥 책 한 권에 녹아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표현하지 못한 많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만약에 은주 씨가 겪었던 것을 저보고 그런 과정을 해보라고 하면 정말 상상조차 되지 않을 일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월의 두만강은 벌써 녹기 시작해서 얼음 덩어리가 떠다니고 있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우리는 모두 헤엄을 칠 줄 몰랐다. 엄마는 양손으로 언니와 나를 단단히 붙들었다. 수중에 식량도 거의 없었다. 우리는 미리 챙겨온 물 한 통, 소시지 한 조각밖에 없었다. 짐이 무거우면 탈출에 방해만 될 뿐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사실 누구든 처음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속담에도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국에 와서 처음 적응하는 데는 탈북자람 대부분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한국 친구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탈북자들 친구들도 그 친구와 쉽게 친구가 되고 또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서울에서 평범한 대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은 11개월 된 딸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후 꿈이 많아졌습니다. 변호사도 되고 싶고 디자이너도 되고 싶고 축산업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그중 저의 가장 큰 바람은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 된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성공을 해야겠지만 좀 더 큰 걸 이루어야겠지만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남북이 하나가 되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이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를 비롯한 무수히 많은 탈북민들은 분단의 아픔을 몸으로 경험했기에 이 시대의 이상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숱하게 고비를 넘어 겨우 밟은 한국 땅에서 적응하려는 탈북민들의 노력들이 하루하루 작은 통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The colors of the morning are inside your eyes. The world awakens in the light of the day. 분단 70여 년. 온전했던 국가가 반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1392년 조선의 수도가 된 이래 6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서울은 우리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인구 1000만의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했다. 평양은 분단 이후 강력한 중앙집권제에 의한 제1의 도시로서 북한의 정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남북한 제1의 도시. 하지만 서울과 평양은 오늘날 한반도에서 가장 이질적인 도시로 비교되는데 분단 이후 서울과 평양은 각기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왔는가? 서로 다른 발전상을 통해 민족 동질성을 찾아가 본다. 평양이 우리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TV에 비친 평양의 모습은 깨끗하게 정비된 대동강변, 개인 숭배와 일당 독재를 연상시키는 인민대학습당과 김일성 광장 등으로 대표된다. 평양은 6.25 전쟁의 폐허에서 전제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새롭게 만든 도시로 북한은 평양을 사회주의 국가의 가장 훌륭한 모범 도시를 지향하면서 가꾸어 왔다는데 예, 평양은 서울처럼 역사 도시입니다. 우리 서울이 600년 된 도시라면 고려 때부터 이루어진 역사 도시인데요. 많은 분들이 평양을 이미지를 보거나 다녀오신 분들 중에 평양의 거리가 참 독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당히 좀 과시적이고 체제 선전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평양이라고 검색창에 쳐보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김일성 광장과 인민대학습당이 떠오릅니다. 많은 그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얘기하기를 상당히 좀 체제 선전적이고 이 과시적인 이 도시의 형태를 좀 바로크 스타일의 도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다. 평양을 개발하면서도 1972년까지 북한의 수도는 서울이었다는 사실. 1948년에 제정된 북한 정권의 헌법 제103조를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정확하게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1972년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북한의 수도를 서울로 명시했다. 수도를 서울로 정했던 것은 그거는 이제 관습법이나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수도를 서울로 남북한 모두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평양이라는 건 평안남도에 속한 한 개 그 도청 소재지였을 뿐이고 서울을 수도를 하는 것은 그 통일 위협을 위해서도 조국 해방이라는 그 관점에서도 이게 정통성이 있고 또 수도를 어느 정부가 쥐고 있는가 하는 데 따라서 많이 다른데 평양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평양을 본격적으로 이게 민족의 정통성은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평양에 있다 해가지고 서울을 폄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후 북한은 수도를 서울로 명시한 조항을 없애고 평양을 고조선과 고구려의 도읍지로 복원, 한반도의 역사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국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다. 그 일환으로 당군능과 동명왕릉 복원을 위한 조성 사업을 비롯한 주요 문화재를 중점적으로 관리, 민족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서울과 평양은 누가 뭐래도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 지난 반만 년 동안 우리 역사에서 그 위치를 굳건히 해왔다. 서울은 조선의 600년 도읍으로, 평양은 고구려의 도읍으로 당대를 대표하는 유적과 유물이 많고 역사가 깃든 도시로서의 품격을 지니고 있다. 두 지역 모두 한강과 대동강이라는 큰 강을 끼고 발전했으며 이 두 강은 오늘날 시민의 휴식처이자 친환경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서울과 평양은 성장하면서 공통적으로 대규모 건축물을 많이 건설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89년 평양의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앞두고 두 도시는 모두 체육 관련 시설과 아파트 단지를 경쟁적으로 건설했다. 그러나 두 도시는 차이점도 많다. 체제 차이로 인해 파생된 결과다. 초고층 빌딩과 서울광장으로 대표되는 서울의 도시경관과 김일성 광장, 인민대학 습당으로 상징되는 평양의 모습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서울 하면 외국인들한테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 경복궁과 광화문 광장 막 이렇게 떠오를 겁니다. 그것처럼 평양의 도심하면 김일성 광장 이렇게 떠오를 텐데요. 일견 좀 비슷해 보입니다만 그 도시가 성장해오고 작동하는 원리는 전혀 틀리죠. 그러니까 서울은 자본주의 시장주의에 의해서 형성되어 왔고 지금 작동하고 있다. 즉 우리 도시계획적으로 본다면 주거 지역의 토지 가격이 오르면 이것이 상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오피스가 되고 뭐 금융 기능이 들어오고 이런 그 시장 기능에 의해서 도시의 토지 이용이 바뀌어 가는 데 비해서 사회주의 도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토지 이용이 결정되고 나면 좀처럼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서울과 평양의 도시 모습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은 바로 그 도심, 특히 광화문 광장과 김일성 광장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만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온 서울과 평양. 그 차이점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통일의 첫걸음일 것이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피스 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